물앙해가 낮게 깔린 새벽, 바람에 나부끼는 소나무 가지 사이로 쓸쓸한 종소리 하나 울렸다. 강원도 어느 작은 산촌 마을. 해 뜨기 전에 적막한 시간이었다. 이곳은 해마다 겨울이 길고 사람들보다 바람과 눈이 먼저 계절을 맞이하는 땅. 고요한 산길 끝자락, 검은 기와 지붕이 엎드려 있는 낡은 가옥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은별이네 집이라 불렀지만 그 안에 누가 사는지는 누구도 잘 몰랐다. 이야기는 바로 그 집, 그리고 그 집 앞에 선 한 소녀로부터 시작된다. 그날은 유난히 눈비가 섞인 겨울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바람은 창호지를 때리며 매서운 소리를 냈고 대나무 숲 사이로 휘몰아치는 기운은 산골짜기 전체를 삼킬 듯 거칠었다. 하지만 그런 날 밤,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 끝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났다. 소녀는 온몸이 젖은 채 비에 휩쓸려 온 듯한 모습이었다. 얇은 패딩은 이미 물에 젖어 제 기능을 잃었고 운동화는 진흙투성이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서 있던 그녀가 문을 두드렸다. 3번 짧고 또렷하게 실례합니다. 하루만 머물 수 있을까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겁에 질린 것보다 체념에 가까운 담담함이 있었다. 그 문을 연 사람은 40을 갓 넘긴 정우였다.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하며 살아가는 고요한 남자.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단 묵묵히 일하고 오래된 집을 정성껏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닥은 좀 차지만 따뜻한 물은 있어요. 내일 아침 날이 개면 다시 길을 찾으세요. 이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말없이 젖은 외투를 벗고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벽 한쪽에 몸을 웅크렸다. 정우는 오래된 보일러를 다시 돌리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내밀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잠시 향을 맡은 후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댔다.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다. 혼자인 시간에 익숙한 사람에게 외로움이란 질문은 그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말없이 잠에 들었고 정우는 벽 너머의 작은 창으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 보는 아이였지만 어쩐지 오래전 잊고 지낸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리고 그 밤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낡은 집 안에 누군가의 숨결이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 낯선 이와의 인연,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과거의 조각들. 그 모든 것이 그 비 오는 밤 작은 문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맞닿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강원도 산골의 겨울답게 날씨는 더욱 차가워졌다. 전날 밤 내린 눈과 비는 얼어붙어 마당의 돌바닥에 얇은 얼음막을 만들었고 기와장 위로는 새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집 안, 정우의 집은 평소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은별은 이른 새벽 조용히 눈을 떴다. 낯선 공간임에도 어쩐지 익숙한 공기처럼 느껴졌다. 벽 한켠에 놓인 소박한 불단, 장작을 떼는 아궁이에서 퍼져 나오는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멀찍이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정우는 이미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다. 손에 익은 듯한 움직임으로 멸치와 다시마를 우린 물에 물을 썰어 넣는 중이었다. 깨셨어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주위를 살폈다. 불편했으면 말하세요. 이불이 오래돼서 따뜻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괜찮았어요.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우는 말없이 국을 젓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은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못한 걸 수도 있다. 대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천 가방을 살짝 끌어안았다. 가방 안에는 작고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잠시의 침묵. 정우는 그것이 말 못할 사연을 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밥상을 차리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었다. 이거 어머니가 겨울마다 끓여주셨던 거예요. 무하고 된장 조금 넣으면 몸이 풀려요. 은별은 조용히 국을 떠먹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오르고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붕 위로 날아들었다. 마치 이 집이 아주 오랜만에 사람의 기척을 환영하고 있다는 듯이 식사를 마친 후 은별은 작은 마당에 나가 햇살을 쬐었다. 해가 떠오르면서 얼어붙은 돌바닥에 빛이 새우며 들었고 어제의 굳은 날씨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오늘 떠나야죠. 전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 성격이 좀 까다로워요. 누가 보면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작게 중얼였다. 여긴 예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우는 눈썹을 찡그렸다. 강원도 산골까지요. 기억이 희미해요. 하지만 이 마당, 이 집 어릴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녀의 말은 흐릿했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마치 기억 속의 조각들이 그 집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전구 역시 어딘가 낯설지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은별은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는 천으로 곱게 쌓여 있었고 오래된 테이프 자국과 다른 귀퉁이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었다. 안에는 오래된 은팔찌 하나가 있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99트랙. 은비에게. 정우는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 이름, 은비.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그 이름을 자주 불렀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 이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제 원래 이름일지도 몰라요. 입양되기 전 누군가 그렇게 불렀대요. 침묵이 흘렀다. 팔찌 하나에 얽힌 과거는 어쩌면 이 집과 이 마을과 이 남자와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다시 눈이 내렸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눈발이 지붕을 덮고 길을 덮고 오래된 기억까지 덮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정우는 벽난로 앞에 장작을 더 넣으며 말했다. 내일 눈이 멈추면 같이 마을회관에 가요. 주민등록 같은 거라도 확인해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은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확신은 없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감각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한밤중에 비와 함께 도착한 소녀, 그리고 그를 맞은 남자의 이야기, 그것은 점점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잃어버린 가족과 기억을 향한 아주 조용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바람이 매서운 아침, 마을 회관 앞 골목길에는 전날 내린 눈이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다. 하얗게 얼어붙은 전봇대 아래로 정우와 은별은 말없이 걸었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 하나와 은별의 작은 가방이 그들의 전부였다. 마을 이장은 전구를 알아보고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넸지만 곁에 낯선 여인에게는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이 아가씨는 누구요? 친척분이요. 잠시 우리 집에 머무는 친구입니다.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정우는 짧고 단호하게 말하며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작성한 서류 사본이 담겨 있었다. 은별은 가만히 서서 벽에 걸린 마을 사진첩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단체 사진들,
복원된 졸업 사진들 사이에서 낯익은 듯한 아이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사진 속 여자아이는 지금의 은별보다 5살은 어려 보였고 뒷배경엔 구산초등학교 2001년이라는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다. 이 아이, 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확실해.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진만 보면 숨이 막혀요. 정우는 말없이 벽에 걸린 졸업 앨범을 떼어 내려와 사진 속 이름들을 훑기 시작했다. 하는비라는 이름이 거기 있었다. 주소란에는 구산리 백옹밭 7이라는 낡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정우는 순간 멈칫했다. 그 주소, 우리 집 주소였어요. 어릴 적 우리 집에 다른 아이가 잠시 맡겨졌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종종 그 아이 얘기를 하곤 했죠. 이름이 은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은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아이 저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쯤 되면 확인은 해봐야겠네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정구의 집 서재처럼 쓰이는 작은 창고방을 정리했다. 그곳은 정우의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방이었다. 책장 위엔 낡은 앨범과 편지, 오래된 라디오와 카세트 테이프까지 먼지 속에 숨겨져 있었다. 은별은 우연히 책장 한쪽 틈에 끼워진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표지는 해졌고 안에는 정갈한 글씨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은비가 잘 자서 다행이다. 오늘도 감기 기운이 없었다. 어머니가 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걸까? 너 은비에게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은별은 눈을 감았다. 무언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 잊혀진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했다. 아궁이 불빛 아래에서 흰 쌀죽을 먹던 장면, 뜨개질을 하며 자장가를 흥얼거리던 여인의 얼굴, 그리고 그 여인의 부드러운 손길. 이 송을 씨, 어머니 거예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일기처럼 끄적이던 메모장이에요. 정우는 그 메모장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무언가 잊고 지냈던 이름이, 표정이, 그리고 향기가 방 안을 천천히 메워오는 듯했다. 그날 밤 은별은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것은 정우의 어머니가 절대 아무에게도 열게 하지 않았던 서랍이었다. 안에는 낡은 헝겊 인형과 함께 종이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은비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까? 네가 돌아온다면 이 집은 언제든 너의 집이다. 은별은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조용히, 마치 자장가를 부르듯 조용하게. 그녀의 눈물은 과거를 받아들이는 인사였고 다시 시작될 인연을 위한 다짐이었다. 정우는 그녀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을 함께 지켰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지붕 위에 눈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 집, 그 마당, 그 송을씨, 모든 것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 닫혀있던 기억의 서랍이 이제야 열리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원도의 겨울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지만 정우의 집 안엔 더는 정막이 흐르지 않았다. 은별은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간단한 반찬을 만들며 지냈다. 그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집에 있었던 사람처럼 정우는 자신의 작업장으로 쓰는 헛간 옆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곳엔 고장난 경웅이 부품과 오래된 공구가 쌓여 있었는데 그는 마치 무언가 준비하듯 하나하나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은별은 그런 그를 조용히 도왔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둘 사이엔 어느새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겼다. 여기서 계속 지낼 생각이에요. 전구가 어느 날 불쑥 물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더 이상 없어요.
은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종종 집 뒤쪽 산책로를 걷곤 했는데 그 길 끝에는 버려진 작은 정자가 있었다. 오래전 마을 아이들이 놀던 곳이라지만 지금은 나무 기둥이 삐걱거리고 천장은 빗물에 허물어질 듯 위태로웠다. 하루는 은별이 그곳을 말없이 바라보다 말했다. 이 정자 고쳐서 아이들이 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왜요? 당신도 여기서 뭔가 시작하고 싶은 건가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멀고 동네엔 도서관도 없으니까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정자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나무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구조는 아직 견고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고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그 말 이후 둘은 매일 오후가 되면 정제서 못을 받고 나무를 깎고 벽을 다시 쓰며 시간을 보냈다. 정우는 손재주가 뛰어났고 은별은 꼼꼼했다. 점점 정자는 형태를 갖춰갔고 마을 아이들도 하나 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여기서 뭐 해요? 우리도 도와드릴까요? 책 진짜 읽어도 돼요? 아이들의 질문에 은별은 언제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 있던 책들을 모아 작은 나무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마을 이장이 들러 정우에게 귀띔하듯 말했다. 요즘 아이들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 아가씨 보기보다 꽤나 힘이 있네. 그날 밤 정우는 은별에게 오래된 책 한 권을 건넸다. 이거 어머니가 남기신 책이에요. 어릴 적 어머니가 동네 아이들한테 읽어주던 책인데 아마 당신이 어릴 때도 들었을지 몰라요. 은별은 책을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페이지에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은비야, 언제나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되렴. 후!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무겁게 떨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 줄이 그녀를 자신에게 다시 데려다 준 듯했다. 잃어버린 이름, 은비, 그리고 지금의 자신, 은별. 어쩌면 그 둘은 다르지 않았다. 저 이제 제 이름을 찾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 이름은 하은비예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 이름이 이 집에 다시 불려지길 기다려왔다는 듯, 밖에서는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정자 위로, 아이들의 웃음 위로, 그리고 그들의 새 출발 위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을은 변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봄이 오는 속도는 느렸지만 확실했다. 마당 가장자리의 감나무 가지에선 작은 싹이 돋기 시작했고 마을 뒷산에는 산수유가 노랗게 피기 시작했다.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날도 있었지만 정우의 집엔 따뜻한 공기가 머물고 있었다. 은비는 마을 아이들과 책을 읽는 시간을 늘려갔다. 오후 3시만 되면 아이들은 정자로 모였고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앉았다. 어떤 날은 함께 읽고 어떤 날은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선생님, 진짜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몰라. 하지만 여긴 집 같아. 그녀의 대답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의 두려움은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웃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녀는 어느샌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정우는 마을에서 일거리를 하나둘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았고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했다. 그가 달라진 건 아니다. 다만 그의 삶에 누군가가 함께 있게 된 변화는 이웃들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은비는 오래된 탁자 아래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정우의 어머니가 마을 주민센터로 보냈던 문서의 사본이 들어있었다. 임시보호아동 신고서란 제목 아래 은비의 어린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보관하셨던 서류래요. 그때 사회복지사가 와서 은비를 데려갔고 우린 다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전 잠시 이 집에 맡겨졌던 거였군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겐 오래 남았어요. 어머니도 당신 이름을 잊지 않으셨어요. 은비는 다시 그 낡은 종이 위에 쓰인 이름을 바라보았다. 한은비. 그 이름이 이젠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임을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작은 봄 축제가 열렸다. 주민회관 앞에는 돗자리가 깔리고 떡볶이 냄새와 강냉이 튀기는 소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아이들은 은비의 정제서 읽은 동화책을 연극으로 준비해 발표했고 어르신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화답했다. 정우는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은비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축하해요. 당신이 만들어낸 봄이에요. 은비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죠.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뒤 은비는 정우와 함께 정자에 앉았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봄 냄새를 품고 있었다. 저기 정구 씨, 혹시 이 마을에서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여긴 당신 집이니까요. 그 말에 은비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 시간 동안 무게처럼 내려앉았던 외로움이 불안이 질문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다. 정우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남는다면 나도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은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이름으로도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그날 밤 집 앞 담장 위에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졌다. 은비와 마을 아이들이 함께 만든 것이었다. 팻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햇살 정자,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 그리고 그 아래 송글씨로 작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다시 돌아온 이름이 만든 새로운 시작. 축제 다음 날 아침, 은비는 정자 근처에 앉아 작은 봉투 하나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것은 어제 마을 할머니 중 한 분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건넨 것이었다. 얘야, 이건 네가 꼭 읽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하루를 넘기고 나서야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오래된 편지지에 정갈하게 쓰여 있었고 필체는 어딘가 낯이 걷다. 인비야, 이 편지를 네가 읽을 수 있다면 너는 이 마을에 다시 돌아온 거겠지.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난 얼마나 기쁠까. 편지는 정우의 어머니가 생전에 쓴 것이었다. 내가 널 맡았던 그 해 겨울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단다. 잘 웃지도 울지도 않았지만 손을 꼭 잡고 자던 내 모습은 아직도 내 기억에 선명하단다. 언젠가는 너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이 편지를 썼어. 은비의 손이 작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혹시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네가 기억하는 그 시간들이 행복했길 바랄 뿐이야. 이 마을에서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단다. 편지 끝엔 정구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네오의 작은 엄마, 김수정. 은비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감싸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듯했다. 그녀는 드디어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과거를
그 기억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그녀가 정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조용히 다가왔다. 괜찮아요. 아주 중요한 걸 받았어요. 정우 씨 어머니한테서요. 편지였어요. 네,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은비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어머니가 살아생전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려요. 어린 네가 손을 꼭 잡고 잠들던 모습, 어머니가 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 기억이 흐릿하지만 느낌은 선명해요. 은비는 조용히 웃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떠난 뒤에도 저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은비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따뜻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했다. 눈 내리는 날 정우의 어머니가 입혀준 두툼한 외투를 입고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은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 은비는 동네 학교에 연락했다. 작은 도서 코너를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책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은 꿈을 꿔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학교 측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제안을 적극 도왔다. 폐교된 교실 한 칸이 따뜻한 책방으로 다시 태어났다. 벽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걸리고 책장에는 기증받은 동화책과 시집이 하나둘 채워졌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 작은 액자 안에는 은비가 받은 편지가 복사되어 담겨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는 다시 돌아온 이름, 은비에게 바칩니다. 그 아이의 기억이 이 마을을 다시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은비는 비로소 자신의 삶이 새로운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과거를 기억하고 이름을 되찾고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면서 그녀는 자신만의 자리,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곁엔 항상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전구가 있었다. 어느 맑은 4월의 오후, 마을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도시에서 내려온 다큐멘터리 제작진이었다. 누군가 은비와 아이들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린 것이 입소문을 탔고 그 정자와 작은 책방을 주제로 방송을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다. 처음엔 은비도 정우도 망설였다. 이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 번잡해질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은비 선생님,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겠죠. 아이들의 눈망울 속 기대와 설렘에 은비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촬영팀은 정자를 중심으로 마을 풍경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정우는 정자 옆에서 나무 책장을 손질했고 은비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거나 종이 인형을 만들며 하루를 보냈다. 카메라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따뜻하지만 강한 뿌리를 품고 있었다. 제작진 중 한 명이 은비에게 물었다. 도시에서 내려와 시골에서 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왜 이곳에 남기로 결심하셨나요? 은비는 한참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단지 머무를 곳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기다려준 마음이 있었고 또다시 사랑하게 해준 공간이었어요. 그 말에 제작진은 잠시 말없이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그곳엔 단순한 인터뷰를 넘은 누군가의 진짜 삶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송이 나간 뒤 마을엔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시골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 혹은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 여행자들까지 정자 앞에는 기다림과 기억의 정자라는 새 간판이 세워졌고, 은비는 방문자들에게 조용히 차 한 잔을 내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정우는 작은 반지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낡은 목공함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손으로 깎은 나무 반지였다.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만들던 걸 따라 만든 것이었다. 이걸 언젠간 전해줘야지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는 어느 조용한 저녁, 은비와 함께 뒷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그 반지를 내밀었다. 기억과 이름을 되찾은 당신에게 앞으로는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어요. 은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놀람보다 담담한 기쁨이 스며 있었다. 나 다시 떠날 이유가 없어졌어요. 당신이 여기에 있으니까. 정우는 환하게 웃었다. 말없이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 반지는 값비싼 금도 다이아몬드도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깊고 조용한 약속이 깃든 물건이었다. 계절은 그렇게 다시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책을 읽고 은비는 그 곁에 있었고 정우는 변함없이 마당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은비는 자신에게 편지를 쓴 또 다른 아이에게 답장을 썼다. 혹시 길을 잃었다면 이곳을 기억해. 이름을 잃었다면 여기서 찾아도 돼. 마음이 쉬어가는 집이 이 마을에 있으니까. 왜? 그 편지는 이후 학교와 도서관 벽보에 조용히 붙었다. 어떤 광고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장이었다. 그 집은 이제 단지 한 채의 오래된 기와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름을 되찾고 기억을 품고 사랑이 머무는 곳이 되었다.